안녕하세요. 저작가공을 하면 공구에 마모가 발생을 하고요. 그 마모량이 크면은 교환을 해야 되죠. 그래서 몇 분 가공하고 공구를 교환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그거를 툴 라이프, 공구 수명이라고 합니다. 저작 속도가 빠르면 공구 수명이 느릴 테고요. 저작 속도가 느리면 공구 수명이 오래 갈 텐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수식으로 만들고 그 수식을 이용해서 저사 속도가 이거니까 공구 수명이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예측을 해서 공구 수명에 맞게 공구가 자동으로 교환되도록 자동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과정을 엑셀을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구 마모 부분 중에 플랭크웨어라는 마모가 항상 일어나고 가장 일반적인 마모에 해당이 됩니다. 공구의 경사면과 여유면이 있는데요. 소재의 최종 형상과 만나는 이 여유면에 발생하는 마모가 플랭크웨어입니다. 처음에는 공구가 아주 날카로웠다가 여기가 완전히 새 공구죠.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가 막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마모 폭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요 날 끝에서 요렇게 마모가 되었고요. 결국은 요 거리가 마모 폭이고 마모 폭은 영어 약자 VB라고 표시를 하고 단위는 밀리미터 또는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플랭크웨어는 점진적인 마모라서 시간에 따라서 마모가 점점 천천히 증가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고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공구가 소재를 제거하는 이 속도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속도가 빠르면 같은 시간에 가공하는 거리가 긴 만큼 마모도 급격히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공구 실험 데이터를 우리가 수식화하기 전에 한번 그러면은 공구 마모 현상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공구 마모는 시간하고 속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마모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요. 수직축은 저삭 시간 분이고요. 수평축은 수직축은 플랭크웨어 밀리미터입니다. 공구가 처음에 아주 날카로울 때는 시간에 따른 마모율이 좀 큽니다. 그래서 처음에 빠르게 마모가 일어났다가 그 다음부터는 시간에 따라서 마모가 아주 천천히 균일하게 증가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시간이 처음에는 아주 날카로웠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마모가 되는데 그 마모 폭이 균일하게 계속 증가하게 되고요. 근데 이 마모가 너무 많이 진행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마모가 급격히 진행이 되면서 파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구 수명하면은 마모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영역 시작부터 거기까지를 우리가 공구 수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플랭크웨어가 이 정도 되는 부분인데요. 한 0.7mm 정도 되면 플랭크웨어의 우리가 공구 수명에 해당되는 마모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속도가 느릴 때 공구 수명은 여기 T1이라고 하면 속도를 빠르게 하면 마모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되죠. 그래서 여기가 공구 수명이 됩니다. T2. 즉 속도를 높여주면 공구 수명은 감소하죠. 속도를 더 높이면 공구 수명은 더 줍니다. 이렇게 해서 공구 수명하고 속도는 반비례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반비례하면 결국 속도와 공구 수명을 곱하면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반비례식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1900년대 초에 테일러라는 사람이 그 식을 만들었습니다. 테일러의 공구 수명식이라고 하고요. To life equation of Taylor. V 저사 속도 곱하기 공구 수명은 실험 상수다 해서 결국 저차 속도가 높아지면 공구 수명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차 속도가 많이 증가해 버리면 공구 수명은 감소하고 저차 속도가 감소하면 공구 수명은 증가하는 반비례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의 모양이 뭐 이렇게도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 지수 n승, 공구 수명의 n승으로 이런 것들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뭐 이렇게 바뀌는 거죠. n에 따라서. 근데 이 반비례 그래프는 곡선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기에 좀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곱하기와 지수로 되어 있는 이 지수식은 로그를 취하게 되면 곱하기는 더하기가 되고, 그래서 여기는 v 곱하기 t의 n승이죠. 그래서 여기 로그 v 더하기가 됩니다. 그리고 자, 지수는 뭐가 되죠? 로그를 취하면 앞에 곱하기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n 곱하기로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로그 c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n 로그 t를 등호 뒤로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n 로그 t가 되죠. 로그를 취해 보니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선식이에요. y는 뭐 마이너스 n은 기울기죠. x 플러스 c는 절대값이고요. 아주 유명한 직선식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굉장히 편해지죠. 그래서 많은 엔지니어링식들이 지수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것은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직선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공구수명식에서 마이너스 n은 기울기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로그 그래프로 바뀌면 여기를 로그 t, 여기를 로그 v 하게 되면은 직선식이 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n이 됩니다. 그리고 자, 공구가 하이스 공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느린 저사 속도를 써야 되고, 초경 공구는 저사 속도를 키워도 되고, 세라믹 공구는 아주 고속에서 가공이 가능하죠. 그래서 C는 절대값이 됩니다. 그리고 하이스 같은 경우는 저사 속도의 변화가 시간 공구 수명을 크게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지수 n 기울기가 아주 작게 되고요. 초경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 되는데, 자, 표면 코팅을 하지 않은 초경은 뭐 0.2 정도 되고요. 표면에 코팅을 한 초경은 0.4 해서 0.5까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0.4 정도가 적합하겠습니다. 세라믹은 이제 속도의 영향을 더 작게 받기 때문에 지수 n이 더 커집니다. 0.에서 0.7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범위인 이유는 또 소재에 따라서 다릅니다. 알루미늄을 가공할 때는 아주 또 공구 수명이 길게 늘어나고, 탄소광이면 중간이었다가 고경도광이나 뭐 그 고강도강인 경우에는 또 공구 수명이 급격히 감소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구 재료하고 소재 재료가 결정이 되면 저싹 속도가 얼마일 때 공구 수명이 얼마인지 측정을 해서 그 실험 데이터로부터 실험 상수의 지수 n하고 c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델링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식을 이용해서 결국은 다음에 가공할 때 공구 수명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엑셀을 이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사 속도가 100m/min으로 느릴 때는 공구 수명이 280분으로 길었다고 하면
전사 속도가 300m/min으로 3배 빨라지면 18분 만에 공구를 확 바꿔야 되는, 200분이면 전사 속도가 200m/min, 분당 200m면 50분 동안 가공할 수 있는 경우다라고 생각하면요. 이거를 그래프로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프를 분산형으로 그렸는데요. 이렇게 되죠. 수평축은 전삭 속도고요. 공구 수명 t고요. 수직축은 전삭 속도 v가 되겠습니다. m/min이시죠. 그래서 전삭 속도가 빠르면 공구 수명이 짧고요. 전삭 속도가 느리면 공구 수명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수명식이 TV의 n승인데, 지수그래프라서 분석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로그 그래프로 바꿔보면, 여기를 로그로 바꿔보겠습니다. 축서식에서 로그 눈금 간격으로 바꾸고, 여기도 축서식에서 로그 눈금 간격으로 바꾸면, 자 이제 1, 10, 100, 1000, 자 로그식이죠. 10에 0승, 1승, 2승, 3승, 여기도 10에 0승, 1승, 2승, 3승이죠. 그러면 이 포인트가 어떻게 되죠? 연결해 보면 거의 직선이죠. 그래서 로그로 바꾸면 이 포인트가 거의 직선에 가깝고요. 자, 직선의 식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x 시간이 증가할 때 속도가 얼마나 감소하느냐, 이게 기울기고, 이 기울기를 마이너스 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로부터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기울기 n을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기울기 n이 구해졌으면 데이터 v하고 t를 쭉 대입해서 c 절대값을 구하면 되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데이터로부터 자, 지수 n을 구하는 과정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 전사 속도와 시간을 로그로 바꿔주게 되죠. 로그는 이렇게 는 로그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로그 A, 여기도 로그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거 쭉 복사하면 요 로그가 자 됐죠. 데이터를 전부 로그 축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기울기죠. 자,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시간 증가량 분의 속도 증가량이 기울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시간 증가량 분의 속도 감소량, 요게 마이너스 n이 되겠습니다. 요게 마이너스 n이죠. 자, 시간은 어디에서 어디로 증가했죠? 여기에서 여기로 공구 수명, 그리고 여기 속도는요, 여기에서 여기로 증가했죠. 그래서 속도 증가량 나누기 시간 증가량이 기울기 n이니까요. 그거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2.18에서 2.0을 빼고요. 그거를 시간 증가량 계산하기 위해서 2.0에서 2.45를 뺀 걸로 나누어 주면 마이너스 n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여기다 해주면 결국은 플러스 n이 됩니다. 그래서 자, 기울기를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울기나 세 번째 기울기는 복사하게 되고요. 마지막은 없죠. 그 다음 값이 없으니까. 여기 해보면 여기가 0이니까 마이너스 이상값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가 4개이기 때문에 5개니까 기울기는 4개가 나오게 됩니다. 공식적인 용어로는 수치미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 기울기가 여러 개가 나왔는데요. 평균하면 0.4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실제 평균을 구해보면 엑셀에서는 average라는 값을 씁니다. 그래서 average 하고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쭉 잡아주면 평균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지우고서 다시 잡을게요. 에버리지 여기서 여기까지. 0.4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기울기는 0.4다라는 걸 알았고요. 이제 기울기를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y 절편을 알아야 되겠죠. 이 그래프에서 자, 기울기를 알았으니 이제는 y 절편 c를 알아야 되는데 y 절편을 아는 값은 데이터를 쭉 집어넣으면 나오겠죠. 이 식에다 여기다 이게 0.4라는 게 다 결정됐으니까 V하고 T의 데이터 값을 쭉 집어넣으면 C 값이 쭉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C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V 이거죠. V 곱하기 T 여기 T죠. 그거에 N승은 N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0.4. 그래서 VT의 N승 하면은 C가 나옵니다. 이거를 쭉 복사하면은 5개의 C가 나오는데요. 그거의 평균 average 하면은 959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식이 만들어진 거죠. VT의 0.4승은 959다라는 실험식이 만들어졌습니다. VT의 0.4는 959라는 테일러의 공구수명식이 만들어졌으면 그러면 이번에는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공구수명을 예측을 하려면 어떻게 여기에서 이제 t를 계산을 해보면 되죠. VT의 n승이기 때문에 t를 구할 때는 c 나누기 v의 n분의 1승이어야 되겠죠. 요거에서 t는 c 나누기 v의 n분의 1승 하면 시간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자 시간은 c 요거죠. 959 나누기 v 여기 있죠. 그거에 n분의 1승 요게 n이죠. n분의 1승 하면은 값이 나오고요. 요 식을 그대로 복사하면 시간이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280인데 282, 100인데 103, 30인데 29 이렇게 예측이 되죠. 그래서 에러를 보면은 우리가 실제 측정한 시간하고 모델의 시간하고 서로 빼주면 이렇게 마이너스 2분, 마이너스 3분, 1분, 0분 이렇게 됩니다. 표준 편차는 stdev standard deviation이라는 명령어를 쓰고요. 저거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면 2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예측하는 공구 수명은 표준 편차 2분의 정규분포 안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 공구 데이터로부터 그래프를 그렸고요. 그거 수평과 수직축을 로그를 취해서 직선 그래프로 바꿨습니다. 직선 그래프의 기울기 n을 계산했더니 0.4였고요. 요 식의 데이터를 쭉 대입해서 C 실험 상수는 952를 계산을 했습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이제 절사 속도 V가 주어지면 공구 수명이 얼마인지 예측할 수 있었고요. 그 예측은 정확하지는 않죠. 표준 편차가 2분인 오차가 있는 공구 수명 예측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근데 공구 수명이 속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데 절사 깊이는 어떨까요? 여기에 절사 깊이가 있는데요. 자, 가공 깊이를 깊게 하면 자, 밭을 가는데 깊게 갈면은 쟁기의 마모가 심하겠죠. 그래서 깊이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밀링이나 선반에서 이송 있죠. 옆방향 이송도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테일러의 공구 수명식이 VT의 n승은 C다 해서 T의 n승 했는데요. 여기에다 뎁스
그리고 피드 그냥 그대로 식에 넣어주면 되겠죠. 예, 그게 Extended to Life Equation입니다. 그래서 확장된 공구수명식인데요. VT의 n승은 쓰다가 테일러의 공구수명식이었는데요. 거기에다 가공 깊이의 m승 그리고 피드레이트 날당 이송 또는 회전당 이송의 p승 이렇게 해주면 확장된 공구수명식이 됩니다. 이거는 공구수명식뿐만 아니라 대부분 엔지니어링에서 아웃풋은 인풋 A, B, 인풋 2개 또는 3개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은 첫 번째 거에 n승, 두 번째 거에 m승, 세 번째 거에 p승이라고 모델을 만들어 놓고 실험 데이터로부터 실험 상수 첫 번째 m, 두 번째 n, 세 번째 p 그리고 마지막 c를 얻어서 모델을 만드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겁니다. 앞에서 지수를 취했더니 직선식이 되어서 좀 더 편했죠. 그렇다면 자, 요 위에 있는 식을 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곱하기가 더하기가 되죠. 여기도 곱하기가 더하기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 곱하기 하나, 둘, 셋, 세 개의 곱하기는 전부 더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전부 뭐가 되죠? 앞으로 빠져서 곱하기로 바뀌죠. 그래서 지수 n승은 곱하기 n, 지수 m승은 곱하기 m, 지수 p승은 곱하기 p에서 자, 이것들이 직선식에서는 기울기죠. 그러면 직선식에서는 y는 x만 있는데 그 뒤에 또 여러 개 있네요.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두 개가 되면 평면식이 됩니다. 그리고 세 개가 되면 이제 4차원 평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피드 부분을 뺐다 그러면은 두 개의 속도하고 깊이하고 시간과의 관계죠. 그래서 여기 시간 그리고 속도 그리고 깊이와의 관계인데 이것이 더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선 관계라서 결국은 평면식이 됩니다. 이렇게 완전 평면식.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해석하기가 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수로 되어 있는 실험식의 로그를 취해서 평면식을 만들어서 기울기 m, n, p를 계산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c를 계산하면 실험식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데이터를 한번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저사 속도 아까 똑같이 100에서 300까지 쭉 늘립니다. 자, 저사 깊이가 아까는 1.5mm였는데요. 0.5에서 1.52까지 이렇게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삭 속도가 200이고요. 깊이가 1.5mm 있다면 공구 수명은 50분이 됩니다. 근데 가공 깊이를 0.5로 줄이면 공구 수명이 늘어나고요. 가공 깊이를 2mm로 늘리면 공구 수명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와 깊이에 따른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축이 두 개죠. 자, 저삭 속도 v 미터 퍼 미닛에 따라서 쭉 속도가 증가하면 공구 수명이 여기 till life가 감소하죠. 쭉 이렇게 감소하죠. 다음은 가공 깊이 D인데요. 몇 밀리미터인데 가공 깊이가 0.5에서 2 가공 깊이가 증가하면 공구 수명이 감소하죠. 그래서
젖삭 속도가 증가해도 공구 수명이 감소하고 가공 깊이가 증가해도 공구 수명이 감소하고 가공 깊이 줄이고 젖삭 속도도 줄이면 공구 수명이 증가하죠. 근데 이게 아까 서로 반비례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게 공면에 해당해서 사실 보기에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치수로 되어 있는 이러한 실험식은 양변에 로그를 취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로그를 취해 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옆에 있는 데이터에 전부 이렇게 로그를 취해서 시간도 로그를 취하고요. 깊이도 로그를 취하고 속도도 로그를 취해서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로그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거의 직선식이죠. 여기가 젖삭 속도입니다. 젖삭 속도가 증가하면 공구 수명이 감소하는데 선형. 이게 수명이죠. 여기 속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가 증가하면 공구 수명이 감소하는데 역시 선형이죠. 이렇게 해서 거의 평면에 가까운 이러한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기울기? 속도와 시간과의 관계. 자, 시간에 따른 속도 기울기 이거 n이 궁금하죠. 또 자, 깊이와 시간과의 관계. 자, 깊이가 커지면 공구 수명이 감소하죠. 요 기울기 D분의 T 두 개의 기울기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값을 대입해서 C도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 데이터에서 기울기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시간에 따른 속도, 그게 n이죠. 시간이 증가, 공구 수명하고 젖삭 속도와의 관계가 n인데요. 그거를 계산해 볼게요.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속도죠. 그래서 속도 증가량은 요 2.2에서 2.0을 빼는 거죠. 시간은요. 2.37에서 2.81을 빼고요. 그래서 속도 증가량을 시간 증가량으로 나누면 n이 됩니다. 마이너스 n이 되죠. 기울기가 감소하니까. 자, 그거를 전부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마이너스 n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n이 대부분 뭐 0.3에서 0.4 사이에 있는데요. 평균을 구해보면 에버리지라고 하면 되죠. 에버리지 하고서 이거를 쭉 잡아주면 평균이 나오는데 0.398, 약 0.4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깊이와 시간과의 관계가 그 다음 필요하죠.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가 깊이고 여기가 공구 수명인데요. 깊이가 커지면 공구 수명이 감소하죠. 그럼 이 기울기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델타 t 오버 델타 t인데요. 깊이 변화량분의 시간 변화량은 자, 여기에서 여기가 깊이 변화량이죠. 깊이 변화량. 그래서 0.0 빼기 0.3 분의 시간 변화량은 2.58 빼기 2.81 하면 이렇게 깊이 변화량 분의 시간 변화량 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복사하면 이제 기울기가 나왔는데 평균 하면은 0.75입니다. Extended to Life Equation에서 우리가 m은 깊이와 시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깊이와 속도와의 관계죠. 즉 깊이 변화량, 가공 깊이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이기 때문에
m을 하려면 깊이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이고요. 그러면 얘하고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개를 곱하면 t가 없어지죠. 자, 두 개를 곱하면 여기 t하고 여기 t가 없어지면서 뭐만 남아요? 델타 d분의 델타 v, 깊이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 즉 m이 남게 되죠. 그래서 자, 이거하고 이거를 곱했습니다. 두 개를 곱하면 0.3. 그래서 지수 m은 0.3이 됩니다. 이제 됐네요. 지수 n은 0.4고요. 여기에 0.4, 0.3이 나와만 맞지요. 그러면 이제 VTD 데이터 값을 다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C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C를 계산을 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식에 다 대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데이터가 있죠. 속도, 깊이에 따라서 시간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자, VT의 n승 그리고 D의 m승은 C다 해서 C를 쭉 계산해 줍니다. 계산해 주면은 평균이 1072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Extended to Life Equation을 실험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구했고요. 그럼 그 모델을 이용하면 우리가 깊이와 깊이와 속도가 주어졌을 때 시간이 얼마, 공구 수명이 얼마인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Extended to Life Equation에서 데이터가 있었죠. 깊이, 속도와 깊이가 수명에 영향을 주는데 속도가 커지면 공구 수명이 짧아지고 가공 깊이가 깊으면 공구 수명이 짧아지죠. 역으로 속도가 느리면 수명이 증가하고 가공 깊이가 느리면 수명이 증가하고 속도가 느리면 수명이 증가했습니다. 로그를 취하면 이것이 직선식이 되죠. 공구 수명이 깊이에 따른 직선식, 공구 수명이 대사 속도에 따른 직선식이 되기 때문에 그거의 기울기를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구할 수 있고요. 그 기울기가 속도와 시간 쪽은 0.4 그리고 깊이와 속도 관계는 0.3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VTD 이 데이터죠. 데이터를 여기에 대입을 해서 실험 상수 C를 해서 우리가 Extended to Life Equation 속도와 깊이에 따른 공구 수명, 속도, 깊이, 이송 속도에 따른 공구 수명식도 역시 실험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 그 모델을 우리가 공구 교환 시간을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몇 분에 한 번씩 공구를 교환해야 되는지를 배웠고요. 플랭크 웨어가 가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웨어인데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균일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공구 수명 식을 만들 수 있다고 했고요. 테일러의 공구 수명식은 속도 곱하기 공구 수명의 n승은 C다 해서 실험 상수 n과 c만 데이터에서 결정을 해주면 공구 수명식이 만들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이 공구 수명이 가공 깊이와 이송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지만 저사 속도가 절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사 속도 곱하기 공구 수명의 n승, 가공 깊이의 m승, 이송의 p승은 실험 상수다라는 공구 수명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로부터 수명을 예측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것은 공구 수명뿐만 아니라 다른 엔지니어링 문제에도 대부분 적용이 되고요. 그 엔지니어링 문제가 지수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로그를 취해서 선형으로 바꾸어서 쉽게 모델링을 모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